반갑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강사 배인호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 내신 대비 커리큘럼으로 이번 방학 준비한 게 참 많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우리 OT 커리큘럼 영상 찍고 있고요. 일단 제 설명 간략하게 하면 서울대 졸업했고 국어교육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KBS에서 공신 드라마라는 데 있었는데 제가 공법 강사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거기서 자웅 멘토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강연이라든지 이런 거 초빙 받아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제일 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수학 1타 선생님이셨던 사조 선생님하고 지금 공단기라는 공무원 1위,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인강 타포 스카이 에듀 국어 강사 육성 발굴하는 프로그램의 대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삽자로 선생님께서 하시고, 제가 참 어린 나이에도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거기서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왜 저를 이렇게 필요로 하셨는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게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대치 수업을 나오고 지금까지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아주 결과를 많이 잘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랑도 할 것이고, 또 우리 학생들 어쨌든 성적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 압도적 결과를 낸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 사실 이런 화려한 성적표는 없어요. 일단 제가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학교 다녔을 때 전국 등수가 한 70등 정도 했었던 모의고사 몇 개 안 남아있는데 지금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예비 고1 때부터 제 수업을 들어서 우리 고1 학생들 내신 연합반 학생들이요, 11개 학교 정도가 듣고 있는데 대박이 났죠. 그 11개 학교 중에 전과목 전교 1등 2곳, 그리고 전교 2등, 전과목 전교 2등 1곳, 그리고 국어 전교 1등 5곳, 1등급 9곳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냥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70등 정도 한 친구, 전국 400등, 1500등, 2000등,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7월에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학생들한테 수집도 해서 막 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OT 강의 찍는다고 야 성적표 좀 가져와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수한 학생들이 잘 모여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 분위기예요. 이렇게 반 분위기 형성이 되잖아요. 다 같이 잘 가는 분위기라고.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원래 고1 때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선생님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짝꿍이 전교 3등이었고, 제 뒤에가 전교 4등이었고, 그 옆에가 전교 2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원래 저희는 이제 선발된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전교 등수가 반등수인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전교 2, 3, 4등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엄청 꼽주면서 장난치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저한테 거의 공부 방법을 과외해 주듯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적이 한 1, 2년 만에 급등해서 전국 7등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그 친구들은 참 감사한데, 이 반을 제가 어떻게든 만들고 지키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은 전국적으로도 이런 성적은 만드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런 반이 아예 없어요. 그럼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부터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이 분위기를 따라간다 여러분의 공부로서의 재능을 최대한까지, 한계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반이기 때문에 이게 토요일 오전반입니다. 잘 들어오시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고2 학생들도 2학기 독서 내신이 대부분의 학교란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커리큘럼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선생님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괜찮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100분위가 44%예요. 그럼 한 6, 7등급이었던 친구, 얘가 3개월 만에 100분위가 73%, 100분위가 29%포인트 올랐던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애들만 놔두신 거 아니에요? 따라오시면 된다니까요. 6등급도 바로 3개월 만에 100분위가 30점이 오르는 이런 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래부터 잘했던 학생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 학생이라고 해서 걔네가 메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5등급이든 6등급이든 상관없어요. 자세가 돼 있고 태도가 돼 있는 친구들, 토양이 좋은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이런 꽃을 피운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하셔야 되는지에 앞서서,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앞서서 저희 좀 시간표 좀 설명하고 올 건데, 일단 기말 내신 대비반은 다 마감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2학기 내신반은 차근차근 열릴 건데, 시간표는 이렇게 되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 우리 방학 특강 설명드린다고 했었잖아. 자, 그래서 방학 특강으로도 이반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첫 번째, 레벨업이 필요한 친구들은 매일반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거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오시고 이 반은 원래는 25명에서 한 40명 정도까지 생각했던 반인데 제가 봤다 보니까 이 학생들 일단 가격도 어느 정도 있고 매일 봐야 되는 만큼 또 성적을 그만큼 올리는 게 절실한 친구들인 만큼 제가 인원수 제한을 두고 정확하게 성적 올릴 수 있는 구조로만 짜서 갈 테니까 이미 벌써 마감 중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학생들은 빠르게 등록해 주시고 자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온다라든지 하는 친구들은 토요일 특강반과 목금 특강반이 있는데 일단 고2부터 설명을 드리면 고2는 내신이 독서가 나오잖아. 여러분 독서 내신은 결국에는 수능이잖아요. 근데 그 수능이 다 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치 같은 데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강의실을 꽉 채우세요. 100명, 200명, 때때로 500명, 1000명짜리도 강의하는데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였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교사분들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 쭉 설명을 하면 제 교재 목차를 그렇게 유심히 다 찍어 가시더라고요. 왜? 그거 그대로 가르치시고 내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2 학생들이 비대면으로도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내신 독서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강의로 들을 수 있는 학생은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그냥 전국에 이런 수업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수능까지 만들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 잘못된 자세로 또는 뭔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굳어버리면 고3 때 정말 고치기 힘들단 말이야. 제가 그래서 고3 학생들 수업하면서 정말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 조금 내가 말랑말랑할 때, 백지 상태일 때 같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고2 학생들은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 외부 지문이나 화작 이론을 잡는 약간 저는 이제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초조차도 고1 학생들이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최대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되는 반 목요일 저녁반입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 독서 및 화작 이론이 필요하다, 기본기가 필요하다, 이 목요일 저녁반 오시면 되겠고요. 고2 학생들 금요일 저녁반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내신 정규반은 문학과 문법 2학기 대비로 나가고 있고 문법 2학기 시험 범위와 문학에 빈출되는 작품들 위주의 정리, 동시에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실력을 길러서 외부 지문이라든지 여러분 킬러로 나오는 선제 막 갑자기 시조 박혀 있고 현대시 막 박혀 있으면 막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내신 킬러 유형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원래 그대로 해운대고 정규반인데 우리 해운대고 친구들은 역시 여기서 이미 독서가 이 친구들이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재수강생들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문학과 문법 위주로 2학기 내신 대비 나갈 거고 지금 기말 때 문학 가지고 변별이 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전형적인 내신 유형들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화할 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고3 정규반은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1, 2 친구들은 2학기 내신 대비로 동시에 2학기 내신에서도 외부 지문이나 수능형 문제가 슬슬 나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근본 실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드릴 거고 방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커리큘럼을 아주 탄탄하게 짜놨거든. 그래서 이 탄탄하게 짜여진 커리큘럼과 방학 특화된 과제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내는지 이유를 하나씩 이제 우리가 보실 텐데 제가 원래 이과였고 완전한 통계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적 변화를 보여주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봤어. 그랬더니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일단 재학생 기준으로는 수업하잖아요. 감각을 올렸다가 6일 동안 내신하면서 감각을 다 떨어뜨려서 와. 다시 감각 올려놓으면 다 떨어뜨려서 와. 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재학생이야. 반면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성적을 쭉쭉 올려오는 거야. 좀 이따 통계도 볼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얘네들은 하루 공부했으면 그 다음날 그거 이어서 단계별로 학습이 되니까 리셋이 되는 재학생들과 다르게 재수생들은 쭉쭉 성적을 올려가더라는 거죠. 자, 그럼 구조적으로 재학생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럴 때 방학 이용하시면 될 거고 다만 이제 방학 때 이걸 매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일반 같은 경우에 이 매일반은 레벨업이 필요한 고1 또는 고2 학생들 선택해서 들으시면 그에 맞춰서 갈 것이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매일반은 너무 무겁고요. 좀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것도 싫은데요. 이제 그걸 짜줄 거야. 우리 특강반에서는. 자, 일단은 전체 커리큘럼 먼저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여기는 뭐 여러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테니까 그리고 이거는 계약해서 해당되는 얘기고 학교별 내신 정보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짜 학교 내신은요 너무너무 힘든 게 갑자기 1주 전, 2주 전에 시험 범위를 몽창 내주시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자꾸 적중을 시켜보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바꿔가지고 경향성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그걸 다 대응하려면 근본 실력을 언제 길러놔야 된다? 방학 때 길러놓으셔야 되는 건데 제 일단 4단계 커리큘럼 중에 첫 단계는 엔젤 투자라고 여러분이 기본기를 확립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본기가 확립이 된 이후에는 몰입 그리고 체화하면서 공부량을 쳐주는 양적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위주로
최고난도 변별력을 기르는, 즉 여러분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과정이 데스밸리 과정이고, 마지막 고3들 기준으로는 이게 파이널 과정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고1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과 내신과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든 게 이번 방학 특강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일매일 몰입할 수 있고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과제가 필요한데, 일단은 평가원 기출을 제가 싹 집어넣고 그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 높은 것들 위주로 정리해 놓은 이 빅뱅이라는 위대한 평가원 지문의 시작과 확장이라는 교재가 있고, 이 교재 구성은 전국에 있는 모든 강사들이 탐내는 교재 구성이에요. 왜냐면 그 틀을 만드는 게 노하우거든. 그 틀을 제가 한 달 동안 잡을 수 있게끔 압축해 드릴 거고, 이 수업 교재를 바탕으로 몰입 과정을 여러분이 체화할 수 있는 과제장까지 지금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설명드릴 텐데, 제가 별표 하나 찍어놓은 거는 초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즘 치면은 서점 가보시면 초등 또는 중등을 대상한 문해력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이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수준 먼저 떼고 오셔야 되고요. 내가 수준이 좀 됐다 그러면 별 2개짜리 하시면 돼. 별 3개짜리는 최고 난도인데, 요즘 해고 내신 같은 거 보니까 고1 때 첫 시험에서 이걸로 박사를 내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수준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학습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7월 고3 교육청에서 이 수준에 해당하는 조세정과 곡선 나왔는데 또 거기서 터진 거야, 애들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들을 어쨌든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 가시되, 우리 커리큘럼 바탕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이 내신 대비로도 수능까지도 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몰입이란 개념은요, 미하이 칙센미하이라는 저명 학자가 만들어 놓은 틀인데, 제가 10년, 15년 전쯤에 서울대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건방졌던 것 같다. 교수님 그거 물알치 아니에요? 라고 해서 교수님이 저랑 한참 얘기하시더니 그걸로 또 논문을 쓰시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몰입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될 텐데, 몰입 현상은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랬었고,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단시간 혹은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몰입을 할 것이냐? 자, 여러분한테 수준을 길러드려야 돼. 일단 수준이 나면 금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량 수준이 늘어나고, 동시에 여러분의 도전하는 과제 수준이 늘어났을 때 몰입의 정도가 만들어지더라요. 그래서 이 몰입의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방학 한 달 동안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서도 몰입해서 완전히 레벨업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교육심리학적 배경 또는 심리학적 배경 또는 운동심리학적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어 갈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4주 동안 우린 집중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일주일 이상의 집중 시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수준별로 적절한 난이도와 적절한 기술 수준을 길러갈 수 있게끔 보충 영상이나 과제, 수업들이 대비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몰입반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건데, 선생님 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강반으로 와야 되는데요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방학 과제 잘 활용하시면 몰입반만큼의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부족한 친구들 당연히 국어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시간 단축 기술을 연습시켜 드릴 거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몰입반을 구성하게 된 이유가 고3 기준으로 40주 과정에 몰입반을 하게 되면 20주 과정을 압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야. 여러분이 1년 동안 고3 과정을 듣는다? 그걸 한 달에 압축할 수 있는 게 바로 몰입반이고, 우리 방학 특강반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한 주에 한 번씩 4번밖에 안 오는데요. 선생님 저는 한 주에 2번씩 8번밖에 안 오는데요. 그만큼의 과제를 수행해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량을 어쨌든 만들어 내시면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드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이제 앞으로 독서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기존 지문을 재해석해서 재구성해 내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EBS 잘 엮어보시면 배경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큰 이득을 보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드릴 거고, 내신형 두뇌와 수능형 두뇌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2 내신 대비로는 당연히 수능 유형을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수능형 두뇌를 어느 정도 좀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내신 대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2학기 개학하면 이분에 집중해서 갈 거고, 고1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내신형 유형이 많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 내신형 대비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서술형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지역적인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 내신에서 변별력 킬러 유형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도 항상 강조드릴 테니까 두 가지 다 길러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근본 실력을 가지고 길러셔야 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평소의 성실함이라든지 아니면
유형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길러가시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학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학기 중에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기 중에는 레벨업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언제 올리셔야 된다? 방학 때 올리셔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강반 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오시더라도 그 나머지 요일의 과제를 제가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도 짜놨고 클린도 짜놨으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성적 향상에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과였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맹신하는 사람인데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맨날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커뮤니티 가보잖아. 지금 좀 올라와요. 이제 120일 남았는데 현우진 타면 1등급 가능? 맨날 물어보잖아. 가능충들. 제가 가능충들한테 답을 드릴게요. 자, 저희 학생들 기준으로 제가 통계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하루 3시간씩 2주에 8주 사이에 하게 되면은 본인이 선생님 구공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감각하고요. 이 친구들이 6주에서 12주 사이에 성적을 올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시면은 약 6주고 8주잖아. 아, 선생님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안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 궤도에 올려놓게만 되면,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일단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약하시고도 과제를 쭉 해가실 수가 있고, 계약하시고도 그 궤도 올라가는 힘을, 추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2학기가 되셔서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수행을 해주시면 95% 확률로 이런 데이터가 보이더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럼 중요한 건 방법인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정확하게 이걸 기억하고 하세요. 자, 첫 번째, 한 지문은 가급적 10분 이내 푸시고 최대 15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랑 수업을 들으시면 국어의 풀이과정과 사고과정 쓰시게 되는데 그게 구조들을 그리시게 되고 그걸 5분 이상 그리지 마십시오. 자, 최대 7분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한 지문에 20분에서 30분까지만 쓰시는 거야. 자, 쓰시고 그건 제가 프린트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프린트로 푸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세요. 인강으로 들으실 수도 있고 보충 영상 또는 제 수업을 직접 현강으로 들을 수 있어. 듣고 필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푼 게 있고 제가 푼 게 있죠. 그럼 모범 답안을 가지고 여러분 푼 걸 비교 대조하셔서 고칠 부분을 고쳐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다가 단거나 정리하셔가지고 앞으로 고3 때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되는 그런 하나 여러분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 만들어지실 거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업 필기와 여러분 필기를 비교 대조해서 수업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교정할 지점들을 지문 단위로 한 강자 단위로 만들어 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그렇게 그 1, 2, 3단계 과정을 계속해서 한 지문 단위로 복습하시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뭔가 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커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부분인데 일단 여러분 80%는 다 맞아요. 그럼 상위권 1, 2, 3등급 변별하는 거 역시나 1, 2, 3등급이 4%, 7%에서 11%, 11%에서 22%잖아. 그래, 보통은 파레토 법칙 8대 2야. 실제 여러분의 내신을 보더라도 80%에서는 변별 안 돼요. 공부를 한다면. 그러면 킬러 문제들, 변별하는 문제들, 내신도 마찬가지 20%라는 겁니다. 그럼 그 20%가 어딘지를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방학 때 이거 중심으로 갈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내신 계약을 하게 되면 내신 시험 범위가 있잖아. 당연히 내신 시험 범위만을 집중하게 되겠죠. 그때 외부 지문이나 그때는 킬러 문제에 대한 대응은 하기 어려워요. 언제 하셔야 된다? 지금 방학 때 실력을 길러 놓으시고 킬러까지 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지 방학 계약해가지고는 이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초중등은 설명할 게 없을 것이고 내신은 일단 기초 개념, 기본 개념이 초중등 때 안 잡힌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건 특강으로 잡아드릴 거고요. 동시에 문학뿐만 아니라 문법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독서, 기본기까지도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게 내신형으로 나오겠지만 외부 지문형으로 순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믹스해서 여러분이 동시에 잡아갈 수 있게끔 제가 내신 특강 준비했고 고2 1학기 때는 보통은 문학이고요. 고2 2학기 때는 보통 독서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 독서 대비를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거고 우리 고2 학생들은 그냥 제 수업 들으시면 돼요. 이 지역에 저만한 독서를 실력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런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강사는 저밖에 없고 그게 의심스러우시면 유튜브에 제가 해설 영상 싹 다 올려놨으니까 그 어떤 해설 영상이라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셔야지 자꾸 그냥 휩쓸려 다니시다 보면은 계속 시행착오만 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3등급이 일단 목표인 친구들은 기본이 되는 80%에 집중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는 개념학습이고 모르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를 그때그때 찾아 정리하고 이 친구들은 수업 필기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필기를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우인데 그게 아니라 수업 필기를 하셨으면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실전에다 적용할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나갈 때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시면서 그 루틴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3등급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동시에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메타인지적인 부분인데 프리기라를 쓰셔야 여러분이 메타인지가 되면서 본인의 고쳐질 부분들이 보이신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 2, 3등급의 친구들은 이게 됐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고요. 그게 되신 친구들은 이제 변별력 문항 20%. 이제 예전에는 킬러라고 했었는데 킬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변별력 문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20% 변별력 문항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경제 흐름이 있고요. 법 흐름이 있습니다. 논리 철학 흐름이 있고요. 과학기술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지문들 위주로 소재별 필수 지문 정리가 되시면 이게 어디서 본 듯한 지문이 나오니까 훨씬 편한 느낌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문학은 작년, 재작년에 킬러 유형들이 우수수 나오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지 의문점이 많으셨을 텐데 그분을 가장 최첨단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문학도 그분을 잡으시면 되는, 다시 얘기하지만 고2 내신 2학기는 독서 위주이기 때문에 저는 독서 위주로 고2들은 잡아드릴 거고 고1들은 이런 부분 반영해서 특강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자, 고1 기준은 이제 문법인데 지금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기초 개념에 돼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속도를 높여주고 정확도를 높여줘야 돼서 반복 문제풀이를 할 것이고, 또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어차피 2학기 내신은요 기초면 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막 우리 1학기 때 막 문법이 터졌더라도 기초적인 내신 지식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2학기 내신은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충 영상이나 그런 걸로 잡아드릴 거고 2학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들은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화작이 뜬금포로 떠지는 학교들 있죠. 이거는 독서 이론과 묶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독서 화작물을 묶어서 진행하는 커리큘럼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메타인지가 있으셔야 여러분이 실력을 스스로 점검하고 길러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의 풀이 과정 제가 수업 시간에 써드리는 필기를 바탕으로 교정해 가시고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은 너무 길어지는데 설명하고 끝낼 건데, 자, 우리 출제 예측이 가능한 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봐. 니넨 관심이 없더라.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호황과 불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예요. 자, 그럼 호황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중앙은행이 금리라는 걸 내리면 돈을 빌리는 값인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게나 기업은 돈을 빌려.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가계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와 투자를 늘려. 소비와 투자를 늘리니까 수요 공급이 늘겠죠. 수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경기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돈이 생겼으니까 구매력이 커지면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 사이불안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중앙은 그때는 금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 지표는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경제 위기인 IMF가 왔단 말이야. 두 번 다시 또 안 오리란 보장이 없거든. 그러면 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 6월에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경제 원리에 대한 통화 정책을 먼저 세팅하고 나서 그 이후에 IMF 때 터졌었던 환율의 오버슈팅 현상을 엮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럼 벌써 출제 예측이 되죠. 그 이후에 있었던 금융위기는 누가 터뜨린 거야? 리먼이 터뜨려 먹은 CDS라는 채권보험 상품이야. 그 채권보험 상품 19학년도 9월에 냈지. 그럼 이제 뭘 내겠어? 그 이후에 있었던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20학년도 6월에 딱 튀어나오는데 만점자 65명이 터졌잖아.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흐름 잡았으면 훨씬 도움을 많이 받았다니까. 그리고 크리티컬하게 하이라이트는 만점자 28명, 이과 수학 만점자 2,702명이었던 22학년도 수능이야. 브레튼 우주 지문은요, 기존에 한 15개 지문을 엮어가지고 얘를 한 방에다 낸 거야. 저는 그래서 22 브레스튼 우주가 EBS 먼저 나왔을 때, 야, 이건 선 넘었지. 애들 어떻게 푸냐? 아유, 애들 나오면 다 뒤져. 건들지 말자. 였는데, 어머나, 우리 애들이 9편 끝나고, 죄다 선생님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해주다 보니까 딱 보였어요. 수능 2주 전에 8지문 찍었어. 그 중에 3지문 다 나왔다. 하세요. 개이득 볼 거야. 두 번째, 이번에 25학년도 6월도 마찬가지야. 제가 작년 말에 오르비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 이거야. 정치 이슈 때문에 킬러 안 나올 건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차피 누구나 풀 수 있는 쉬운 연계 말고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정말 못 건드릴 수밖에 없는 킬러가 나왔을 때 연계로 이득을 보면 그럼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한 지문 보고 들어가세요라고 딱 집었던 게 올해 6평이 나왔다니까. 역시 이것도 15지문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딱 목차 떠놓는 순간 전국에 있는 교사분들이 사진 다 찍으시는데 가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교사분들이 요청하시면 교재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얘들아, 고2 독서 내신부터는 이 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동시에 전국 교사분들이 보시는 DB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평가원 지금 연구원으로 계시는 또는 교육과정 쓰시는 교수님께 직접 배우게 됐고, 동문으로 동창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또는 마주보면서 공부를 했던 관계다 보니까 마인드셋이 완전 똑같아서 그냥 볼 때마다 아, 이게 나오겠구나, 역시나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진짜 오리백 가보세요.
진짜 워딩 그대로 이대로 써여져 있고 이게 강사의 실력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이 킬러 문제에서 아는 지문이 나왔다. 당연히 여러분한테 이득이 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내신이고 수능이고 간에 어디 집중해야 되는 거냐? 특히 고2 내신 기준으로는요. 평가원 기출 문제 은행 시험 범위고요. EBS 연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1 수제 번역과 소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엮어서 보는 커리큘럼으로 여러분이 구성해서 보셔야 되겠고 그게 이제 파트별로 엮여 있는데 이걸 방학 때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압축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차차 설명드릴 건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고1 기준으로는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지문들 위주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경제도, 법논리 철학도, 시간 단축의 기술도, 그리고 과학 기술도 고1 수준으로 라이트하게 볼 거고 동시에 고1 학생들은 화작문으로 독서 이론 잡아주셔야 돼. 그리고 당연히 문법에서 2학기 내신 대비도 하셔야 되겠죠. 문학도 기틀을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고1들은 좀 폭넓게 배우실 거고 고2들은 독서 위주로 압축적으로 배우실 거라는 거. 자, 이 부분은 말 나온 김에 하고 갑시다. 이거 만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 자, 평가원은 왜 예술이냐?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돈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수능 경제지문으로 동교육합니다. 자본주의 교육합니다. 전세사기 횡령에서 난리 났죠? 수능 법지문으로 최소한의 기본기는 법적인 기본기를 갖춰드려요. 인간이니까 인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철학지문으로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드릴 거고 생각하는 능력은 수능 논리지문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이성적 정보죠. 그것의 틀은, 이성적 정보 처리의 틀은 수능의 화법 작문 언어 매체로 다룹니다. 그럼 문학은 왜 배우냐? 인간은 이성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 다루는 과목이 문학이라는 거. 처음 듣는 얘기 모르시겠으면 수업 들으시면서 유튜브 해설 영상 보시면서 그냥 알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2 내신 독서의 주제별로 설명드리면 1주차에 경제 집중할 거고 2주차 법논리, 3주차 과학기술 그리고 마지막 4주차에 시간 단축 시켜드린 다음에 여기에 과제가 나갈 수 매일 감각 유지할 수 있는 과제에다가 압축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짜놨는데 일단 목요일 제가 1시부터 5시에 우리 방학 기간이니까 오셔서 실전 연습과 클리닉을 할 수 있게 짜놨으니까 우리 경제 특강 듣는 친구들, 금요일 저녁 특강 듣는 친구들은 이 커리큘럼 활용하셔가지고 꼭 레벨업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 제가 수치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진도로 어느 정도 공부량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시겠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고 전국의 학교 내신들이 이 경향성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자,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전에 문학과 문법 위주로 만들어 드릴 거고 목요일에는 독서 이론 그 다음에 화법작문 이론까지 확립하면서 대표적인 유형들, 기본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유형들 위주로 목요일을 만들어 갈 거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학과 문법인데 일단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중세국어 파트거든. 지금 오늘 0주차 수업에서 중세국어 완성을 이미 지어놨는데 이어서 여러분이 4주차에서 또 만들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고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 완성과 2학기 내신 범위 완성, 문제풀이까지 독서와 문학과 문법을 잡아가는 토요일 오전반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클리닉은 금요일 날 1시부터 5시가 비워놨으니까 우리 고1 학생들도 클리닉 이용하셔가지고 방학 때 레벨업 하시고 월화수에는 감각 유지할 수 있는 과제 나갔다는 거. 자, 동시에 습관 잡는 데 필요한 형태로 제가 교재 구성을 해서 우리 방학 교재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이런 부분 다 정리됐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학생들 제 인강도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제 수강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인강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 일단 제 첫 단계는 엔젤 투자라는 단계로서 우리 벤처 캐피탈에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에다가 처음 시작하는 창업기업에다가 이제 시드머니 격으로 돈을 넣는 과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론을 잡아드리는 건데 시론, 소설론, 고전, 시가론 그리고 독서론에서 기본 틀을 잡아드릴 거고 선생님 이것도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강아지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친구들을 위한 배인호의 매일인호의 문학 개념, 비문학 개념, 문법 개념 이렇게 기초 개념 0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1단계가 마무리가 되셨으면 이제 속도를 붙인 2단계 패스트트랙 과정, 경제, 법논리, 철학, 과학, 기술, 시간 단축 기술, 화법, 작문, 문학 등이 제공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강 기간 동안에는 이 모든 인강들이 무료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단계로 데스밸리 과정, 질적 변화하는 과정과 실전 연습, 그 다음에 적중 과정까지 4단계 파이널 과정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수강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 영상을 다 그리고 이 인강을 모두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열어드릴 테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뉴턴이 얘기했다고 알려드린 거야. 자, 봐봐. 이미 선배가 있어. 여러분이
그 발끝에부터 막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제 위에 올라오셔서 저 멀리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동양에서도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라는 서양에서도 여러분은 배우고 배우실 게 있는데 혼자 낑낑거리지 마시고요. 그냥 제 어깨 올라타시면 되겠고 그냥 여러분 공부하셔서 저 앞에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고 제가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배가 부른 것처럼 살았고 어느 순간에는 제가 완성된 것처럼 살았는데 어머나 강의를 하면 할수록 20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100점 만점에 제 강의 이제 40점 겨우 주겠어요. 30점 겨우 주겠어요. 아직도 채울 게 60점, 70점이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체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즌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별로 컨텐츠든 커리큘럼이든 서비스들이 정말 차원이 다르게 쭉쭉 성장한다는 게 보이실 거고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저는 유튜브로 제공했던 또는 블로그로 제공했던 인강을 바로 사이트 런칭해서 기말고사부터 제공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학교별 교재 역시 프린트로 나갔던 것들이 교재화돼서 2학기 때부터 바로 교재로 나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 그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시든 저는 내일 더 발전해 있을 거고 내일 모레 더 진화해 있을 거니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3년 안에 끝내시고 저는 잊으시고 저 멀리 세계로 나가셔서 어느 순간 세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개인적인 문의를 주셔도 좋고 학원에 문의를 주셔도 좋고 어떤 형태로든 뭐 댓글 다셔도 좋으니까 잘 연결해 주시고 우리 고1, 2 학생들 특강을 위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또 질문이 필요한 학생들은 댓글 달아서 연락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